네, 전국의 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야권 상황을 쭉 짚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의 포스터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영작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사과했으니까 끝난 일입니까? 근데요. 예.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네. 왜 이용섭 거기 상대편이 이용섭이요. 예, 이용섭 후보죠. 더불어민주당에. 그분은 무슨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아직 무슨 얘기했다는 소리를 저도 못 들었습니다. 예. 네. 저는 어차피 광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광주 민심이라면 좀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동시에 더민주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용하다는 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이용섭 후보도 당연히 이걸 문제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예. 아직도 문제로 삼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국회의원들 후보의 자격과 자질 문제도 있지만 네.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시각도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를 논의하니까 자꾸 이제 그 자료 화면으로 저 화면을 띄울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참 보기가 참 그러네요. 저게 말이 됩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네. 그 정도로 저는.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유세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으로서 도움이 안 된다고 못하는 거죠. 부르지 않으면은 네. 그만큼 요구가 없다는 거고 와봐야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호남에서 부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문재인 대표가 뭐라 그러죠? 저 소탐 대실했다 그러나?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케이스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네. 비례대표 정할 때 네. 결국 김종인 대표가 밀려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당의 대주주자 실제 주인은 문재인이다. 이게 그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과시했다고도 할 수 네, 있죠. 과시했죠. 예. 그러면서 비례대표는 몇 자리 얻었죠. 음. 제안이 이런 데로 몇 네. 군데 갔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호남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호남은 그것을 그렇게 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못 가죠. 네, 제가 호남 사람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네. 정말 소탐 대실했다. 대실했다. 네. 그 정말 문재인 대표가 그냥 있으면서 그 중앙위원회가 물러났고 네. 김종인 대표의 원래 원한대로 됐더라면은 지금쯤은 괜찮겠죠. 아하.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제가 소탐 대실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소탐 대실입니다. 네, 소탐 대실이 맞는 얘기죠. 대실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대권의 기회도 날아간 거죠. 그렇게까지 심각한 겁니까? 심각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김종인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은. 당신은 전라도 지지도 못 받는 사람이 야당 대권 후보가 되겠느냐. 네. 안 그래도 대권 주자감이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더더군다나 예. 이제 결정타가 돼버린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호남의 지지를 못 받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런데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호남 유세 강행하겠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 가서 망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정면 의지를 돌파가 세우고 되나요?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정면 돌파가 되겠나요, 거기서? 네. 오히려 안 더 됩니까? 저는 옛날에 정원식 총리가 밀가루 뒤집어 쓴 게 예. 자꾸 생각이 나요. 아하, 예.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일이라도 벌어진다면은 그걸
그런 망신을 각오하고 가겠다라면 모르겠지만 네, 네.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호남 민심, 이거는 3번 성향 사람들, 국민의당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네. 그랬거든요. 또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이게 내가 호남에서도 내가 지지율 1위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건 그러니까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예. 네. 또 실제로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호남에 가서 정말 그 결정적인 망신을 당해버리면은 그럼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죠.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래 뭐 어차피 뭐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아하. 가보겠다 하고 갈 수도 있겠죠. 교수님 같으면 어느 쪽을 권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결국요. 예.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이번 총선 끝나면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전초전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결국은 개헌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네. 결국 개헌해야 되거든요. 이런 대통령제도 이런 국회를 가지고는 네. 대한민국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대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권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은 저분이 호남에 가서 망신을 당하거나 안 당하거나 그건 중요하지가 않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네. 다음을 위해서 후일을 위해서라도 네.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좀 피하는 그게 낫겠죠. 일단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러나 좀 참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 같으네요. 예.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선택에 마땅치 않지만 후일을 보는 것도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도 별로 없어요. 이제 D-9인데. 예. 네. 아마 오늘 내일 정도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뭐 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그렇고 네. 야권 연대는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인데 네. 그러나 투표용지가 인쇄가 돼도 네. 내일 모레 7일 전에만 누군가가 후보 사퇴를 하는 식으로 단일화가 되면 네. 투표용지에다가 사퇴라고 또 기록을 해줘서 네.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겠다. 이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그래도 좀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2, 3일 사이에 그게 정리가 될까요? 그렇게 이 국회의원 나가겠다고 돈도 많이 썼을 텐데 네. 그 돈은 어떻게 하죠? 본전 생각나서.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건 가서 예컨대 15% 이상만 득표하면은 그 돈은 다 도로 보전을 받는 거니까. 받는데 네. 중간에 사퇴하면 아무것도 뭐 아니죠. 뒷돈으로 받기 전에야 그럼 그냥 감옥 가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실 자기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비례대표한테도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사퇴하지 않았을 때 얻을 네, 표가 네. 정당 득표가 어느 정도 네, 있을 텐데 네. 그 표를 못 가져다 주니까. 못 가져다 줄 가능성도 못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에서는 그런 점들 때문에 한두 석이 아쉬운 정당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네. 개별 후보 간 단일화도 중앙당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그러고요. 어차피 이질적인 집단인데요. 네. 서로 그렇게 양보하고 뭐 형님 아우 한다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형님 아우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네네. 또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떳떳하게 지고 이기더라도 떳떳하게 이겨야지. 네. 그냥 막 목재 가지고 후보 사퇴서 해서 이기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KBS가 공동 여론조사한 주요 관심 지역 몇 군데를 저희가 앞부분에 네. 쭉 설명해 드렸는데 네. 다른 지역은 제가 뭐 이렇게 차이도 좀 나고 네. 시청자들도 대체로 판단이 쓰실 것 같은데 네. 송파을 지역이 조금 네. 이 혼전입니다. 네. 네. 뭐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네.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거기는 새누리당 후보가 공천을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네. 네. 없죠. 그리고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로 인식되는 무소속의 김영순 후보가 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명길 후보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네. 저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거야 모르죠. 점을 줘봐야 알겠지만 예.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송파만 하더라도 보수 우파 지역구 아닙니까? 강남 상구 중에 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이변이 없는 한은 네. 이 저 유권자의 그 귀소 본능 때문에 결국 보수 우파 유권자가 유리하지 않나. 그러면 김영선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결국은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결정적인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해서 표를 잃을 이유는 없어지는 거고. 네네. 네. 그리고 유권자들의 귀소 본능을 생각한다면은 저기선 역시 보수 우파 유권 후보가 유리하겠죠. 그렇군요. 지금 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조사 39.1%로 지금 하락했는데 네. 이게 해관보 정상회의나 멕시코 국빈 방문은 또 포함되지 않은 조사 같습니다. 뭐 대개 이 외국에 갔다 오면 2, 3% 정도는 뭐 오르더라고요. 조금씩 오르겠죠. 예, 그동안 경우에를 보면. 네, 예. 네. 근데 사실 이 우파 좀 삐딱한 우파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네. 이번 그 공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공천 파동과 지금 궤를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저런 상태로 갈지 그 그렇죠. 미워도 다시 한번 일단 공천 때는 네. 미웠지만 네. 어떻게 네.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뭐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그렇다고 뭐 좌파를 밀어줄 수는 없고 하는 심리가 돌기 시작하면 저게 좀 회복될 수도 있겠죠. 뭐 그리고 어쨌든 막판에 유승민, 이재호는 어쨌든 살려주지 않았냐. 그렇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 유승민 전 대표는 힘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다소 불만을 느꼈던 보수층 유권자들이 네.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을 수 있는 이유를 네, 명분을 줬죠. 명분을 줬다. 그런 네. 점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이게 이번에 무소속 돌풍들이 여기저기서 불지도 몰라 이랬는데 네.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네. 뭐 새누리당이 무공천을 한 유승민 의원 지역이나 이재호 의원 지역은 뭐 두 사람이 앞서가는 게 네, 네. 뭐 이렇게 뭐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역시 무소속이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대구에서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승민 의원의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정말 당에서 쫓겨났고 거기서 뭐 이재만 씨가 후보가 됐다라는 했을 때는 네네. 저 무슨 차이야? 그러면서 이 돌풍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당에서 애를 써서 네네. 거기 공천도 안 했잖아. 그럼 네. 저만 하면 됐지. 음. 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정당화 시키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네. 아마 돌풍을 많이 재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이 새누리당 지지표는 그렇죠. 결속이 될 거고 결- 무소속은 네. 어떤 결집의 어떤 모멘텀을 잡기가 참 그게 어렵죠. 쉽지 초점이 않죠. 없으니까요. 과거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친박연대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유승민 후보나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막 다니잖아요.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있겠어요. 그게. 또 왜 흰 옷을 입었나 모르겠어요. 그럼 효과도 없는 흰 옷들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요? 오히려 노란 옷을 입고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게 나을 텐데. 참 알겠습니다. 자, 네. 그건 그런데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아주 바빠요. 네. 부산 경남 쪽으로 지금 다시 내려갔습니다. 네. 부산 경남 원래 부산은 낙동강 벨트 서부 지역, 강서 지역이 조금 취약 지역이거든요. 네. 원래 옛날 그리고 그 강서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경남 김해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낙동강 서부 벨트가 네. 조금 원래 약했는데 이번에 이 지역이 진짜 혼전 지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기는 가서 말을 해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건 자기 본거지니까 네. 본거지에서는 이 말해서 그러면 저 사람 보고라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지역이 경남 지역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김무성이 가서 먹히는 지역이다. 먹힐 수도 PK 있는 지역이? 네, 예, 먹힐 수도 있는. 있는 지역이니까 우선 그런 데 가서 먹히게 해야죠. 네. 되지도 않을 때가 가지고 자꾸 하는 것보다는요. 되지도 않을 때가 어디입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수도권도 좀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네. 대구에 갈 필요도 없겠지만요. 근데 그래요. 네, 저는 선거 전략적으로는 자기 말이 맥히는 데를 가야지 예. 맥히지 않는 데 가서 에너지 쏟을 근데 필요가 없죠. PK가 부산과 경남이 또 약간 달라서 다르죠. 물론 예. 다른 점이 있죠. 김무성 대표 경우에 뭐 부산에서는 어쨌든 네. 뭐 좀 먹힐 수 있겠지만 경남 지금 이게 김해 가불이 다 지금 네. 이 혼전인데 그리고 뭐 김경수 후보가 많이 앞서간다는 조사도 네. 나오고요. 네. 이만기 후보에 네. 비해서 네. 뭐 이런데 이 지역은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자꾸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창원에 그 노회찬 네. 정의당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 지역. 네. 이 세 지역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그 여당 후보가 처음부터 취약했다.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내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시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좀 더 무게감이 있는 분들이 나왔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네네. 무게감이 없는 분,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없는 분들이 나갔다는 것.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이번에 그 여당이 공천 잘못한 걸로 인해서 공천 잘못한 걸로 인해서 손해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략공천보다는 거기서도 경선을 시켜가지고 적어도 경선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한테 노출을 시켰다면 훨씬 더 날 뻔했는데 그런 기회를 배제했다는 거는 그건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정의당도 짧게 좀 짚어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지역 13개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은 쓰냐마냐 갖고 또 다른 논란이 있긴 네. 합니다만 네. 그중에 두 군데를 정의당 쪽에서 내는 걸로 됐고 네. 또 그런가 하면 심상정 대표 네. 또 뭐 네. 박원석 네. 의원 후보 지역 네. 또 뭐 정진우 후보 지역은 어쨌든 현역 의원이 출마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의당이 되게 그런 것 종합해서 네. 노회찬 후보까지 포함해서 되게 몇 석 정도로 전망하시는지요? 글쎄요, 이게 지금 구통진당 세력이 얼마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난번에 보면 구통진당 세력이 비례대표만 구통진당이 비례대표에서 10% 먹어가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10%가 적어도 비례대표로 봤을 땐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구통진당 세력이 나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10%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안보가 지금 선거에 뭐 김무성 대표가 그걸 계속 그걸 함으로써 안보가 많이 떠 있고 또 거기다가 북한에서 장구도 쳐주고 그러니까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데 불안감이 있는데 정의당과 뭐 손을 잡는다. 정의당 물론 뭐 통진당하고는 다르지만 국민들한테 어떤 불안감을 주지는 않겠나.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바가지 쓸 수도 있겠죠. 이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만약에 될게요. 안보 이슈가 부각된다든지 하면 그 약점이 더 노출될 수 있다. 정의당이 뭐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정당 아니지만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종로에서 지금 출마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무성 대표가 많이 떨어지면서 올랐어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은 자기한테 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짐이라는 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무분별한 그 시민 투표 네,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지고 난 다음에 시장직 시장직을 던진 게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도 그렇게 해서 좌파를 갖다가 시장에 준 거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박원순 시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정치권 입문하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뭐 당장 지지율 상승하고 뭐 지금은 그 종로 문제가 부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뭐 한참 이 선거 때니까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는 반사 효과를 보는 건데 네. 그 김무성 대표가 친박에 등 돌렸다라는 것 때문에 덕을 보고 있는 국면도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원죄를 예.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분한테 근데 이렇게 될 겁니다. 총선입니다만은 대권 주자 지지율에서 이렇게 막 지지율이 올라가면 네. 지역 선거에도 도움은 되죠. 당연히 되겠죠. 그건 당연히 되죠. 대권 주자는 이 지역 선거에서 항상 도움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 씨하고 네. 안철수 할 때 후보에게. 거기서 안철수가 그 이기는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그래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